킬러는 살아있다입니다. 자,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즉 사교육을 조장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없애겠다고 교육당국이 공언했죠. 어제 치러진 수능에서 이 킬러 문항은 빠졌어도 전체적으로 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수학 22번 문항은 사실상 킬러 문항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데요. 이 문항 먼저 같이 보실까요? 네. 자, 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간단합니다. F8의 값을 구하면 돼요. 예, 간단하네요. 자, 뭔가 보기엔 좀 간단한데요. 어려운데요? 네. 자, 보시면 어떻게 풀지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는 뭐 간단하긴 한데 네. 풀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 알아보니까 예. 이 미분 개수의 부호를 고려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모습을 추론해서 푸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설명하면 채널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수험생 사이에서 이 한 문제만 가지고 몇십 분 허비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만점자가 크게 늘자 최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해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출제한 걸로 보입니다. 수능 문제를 분석한 EBS 현장 조사단은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올해 치러진 9월 모의평가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다 보니 네, 이제 결국 시험 변별력을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야 하는 건 맞죠. 네. 여기에 이른바 공교육만으로는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은 배제하자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변별력을 위한 어려운 문제라는 게 곧 사교육 조장해온 킬러 문항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죠. 22번 같은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그 과정은 아이들이 전혀 학습하지 않아요. 특정 사교육을 하던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만으로 풀 수 없는 건 배제를 하자면서도 네. 또 어디서는 사교육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 정의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고요. 예. 네. 공교육만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없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서 맞아요.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올해부터는 수능출제위원회에 킬러 문항 점검팀을 따로 만들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는 전문 용어가 많은 지문이나 복잡한 그래프 등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가 킬러 문항이라는 그 용어에 매몰되지 말고 사교육은 줄이면서도 네. 변별력을 갖추는, 그러니까 내실 있는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요, 대리시험 방지 차원에서 OMR 카드에 네. 자필로 문구를 하나 쓰게 돼 있어요.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2006년부터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그렇죠. 세대예요. 네. 매년 좋은 식구 같은 게 쓰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험생들한테 수능 성적보다 더 큰 인생에 모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 한 단계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하지 말라.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